안녕하십니까. 이지원 패스 민법 이정환입니다. 제 34회 공인중개사 기출을 해설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34회 공인중개사 기출은 좀 이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그 전에 출제 경향과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처음 출제되는 지문이나 처음 출제되는 영역이 있었어요. 특히 지문이 한 19개 정도가 처음 출제되는 형태였어요. 처음 출제되는 판례고 별표실 따로 해놨습니다. 또 과거에는 조문이나 판례를 거의 그대로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에서 출제를 했었는데 이걸 변형하거나 응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올해 특히. 세 번째가 사례 문제나 박스 문제, 사례 박스를 결합한 문제가 거의 절반 가까이 1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세 번째 것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시험 볼 때 어우 어렵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수험 합격자 수 조절을 위해서 난이도를 좀 높이겠다라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내년 시험도 이렇게 약간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를 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지문을 길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까다롭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문을 길게 하면 시각적으로 어렵잖아요. 수험생들이 시간 내에 다 읽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문은 짧게 하되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출제 난이도를. 그렇게 경향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할 때도 그렇게 변화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을 볼 텐데요. 이 41번에 1번부터가 그렇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거예요. 우리 민법 총칙 맨 앞에 보다 보면 권리 변동이 나오죠. 그 권리 변동 중에서 권리의 취득,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3번, 4번이죠. 두 번째로 법률 사실로 가게 되면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구별해야 되는데 준법률행위의 의사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좀 기억해달라 그랬죠. 그게 5번이죠. 세 번째로 법률의 종류를 물어보는데 법률의 종류는 보통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는 것과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구별하는 게 주로 나왔었어요. 근데 잘 안 나왔던 거 2번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구별하고 처분행위에 보면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잖아요. 그거 구별하는 걸 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2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대비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1번은 필요비 상환처권이 형성권이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권리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권리를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구별을 보통 하는데 그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시험 범위에 형성권이 나오죠. 형성권이. 그러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자, 형성권이란 게 뭐예요? 청구권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청구권은요.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처럼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처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했을 때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등기를 넘겨주거나 비용을 상환해야 돼요. 이렇게 청구를 받은 자가 뭔가를 해야만 만족을 얻는 게 청구권이에요. 반면에 형성권은 일방적인 거라 그랬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성권은 보통 이렇게 독자적인 이름이 있어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추인권, 철회권, 환매권, 예약 안결권처럼. 문제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성권인 놈들이 있어요. 무슨 매수 청구권. 자, 우리 시험법에 뭐가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죠. 무슨 증감 청구권, 지륜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이런 게 있죠. 무슨 소멸 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권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청구권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형성권인 것들이에요. 반면에 청구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청구권인 거. 이전 등기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 이런 것들은 청구권입니다. 이제 그걸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1번도 물어보지 않던 형태의 문제입니다. 형성권인 것을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필요비 상환 조건이 형성권이냐를 요런 형태는 거의 처음 출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1번이 처음 출제됐다 해서 우리 시험 범위를 넘는다 해서 못 맞출 건 아니에요. 2, 3, 4, 5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2, 3, 4, 5를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잘 못 외우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민법 총칙 앞부분 거기 암기해야 될 부분들은 특히 따로 외워서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은 뭐였었죠? 채권 양도가 준물권행위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법령의 종류 중에서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하고 처분행위의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다. 이거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준물권행위에 제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채권양도 채무면제 암기하자 그랬고요. 3번, 4번은 승계취득이냐 원시취득이냐 구별하는 거죠. 매매 등을 통한 권리취득은 특정 승계취득이죠. 점유취득 시 완성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죠. 5번은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구별하는 거죠. 특히 준법률행위에는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가 있는데 이거 구별해야 되죠. 각종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라고 그랬고요. 통지 승인은 관념의 통지라고 그랬죠. 이거 암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도 꼭 좀 대비를 해야 되는 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